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OECD는 현재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OECD가 규정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곧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4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외국인 주민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카인 몬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용국 센터장님. 먼저 외국인 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한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복지센터는 주로 그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임금 체불의 문제, 네. 비자를 변경할 때의 그런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246만 외국인 주민 가운데 약 58%인 142만 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다는 정부 통계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5만 명, 그리고 인천의 순인데 이분들의 이주 배경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네. 물론 다양하게 이제 저희는 결혼 이민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학생도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는 난민도 들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왜 그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고용 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경기 지역이 아무래도 그 업체의 수도 많고 하다 보니 경기도에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수치에 집계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분들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네. 약 40만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불법 체류자로 명명을 해야 될 거냐, 미등록자로 명명을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용어에 대한 사회적 그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 통계가 나온 246만 명, 예. 그리고 불법 체류 40만 명 포함하면은 286만 명, 한 300만 명 가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네. 252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에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네. 또 EPS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었죠. 네. 그 숫자 때문에 이제 숫자가 줄었다가 네. 코로나 팬데믹 종식되면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300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전망에 따라서는 500만, 600만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임 몬조 씨. 미얀마에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해서 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셨다고요. 언제 어떤 계기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2013년에 처음으로 석사 과정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는데요. 그 졸업 이후에 지금 한국인 남친하고 결혼하게 되고 한국에 계속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네, 오신 거군요. 네, 2014년. 네,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처음 정착했던 때보다 지금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요. 네, 아무래도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주변에 외국인들을 많이 보였고 실제로도 사회에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시선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센터장님. 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촌 그리고 어촌 경제에서도 외국인 이 근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의 필수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고용 환경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문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김 없는 김밥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쉽게 고용할 수 있느냐라는 네. 뭐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일손을 구하기가 예,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일거리가 줄어들면은 이들이 이제 시간제 수당을 받다 보니까 네. 좀 직장을 옮길 수 없느냐, 네. 좀 더 안정되고 소득이 안정된 뭐 그런 자리로 옮겨가고 싶다. 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임 몬조 씨는 그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 상담을 요청한 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50대에 일한 분이 디탄 구직 비자를 가진 그 50대 일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그 원자력 공학으로 높은 학위 그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원래 일하던 연구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구직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다른 센터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뭐 청년이나 뭐 한국인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그 대우를 받고 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일자리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주민의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해를 해준다 어떤 말씀이죠? 보통 외국인 이주민 분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네. 그만큼 뭐 그 사회나 환경에 맞춰진 뭐 사고 방식이나 틀에 있었다가 그 한국의 사회나 환경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도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우리나라는 그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뭐 경제 원리라는 게 이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내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엄연히 ILO에 가입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한국에는 이만큼의 인력이 부족한데
네. 그들이 왜 한국을 선호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 이영만리 고향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임금에 대한 보장 네. 뭐 이것이 우선일 텐데 여기에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과연 그 국내 경제 산업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 그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이몬조 씨, 그 외국인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규정이 한국을 직장으로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그리고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네.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게 같은 사회에서 생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똑같지 않다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한국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그 한국 선택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가장 또 중요한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 차별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집을 구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잘 구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외국인들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외국인들이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증금을 좀 많이 모으고 그리고 외부에 임대를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외국인이라서 집주인이 그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국은 날씨가 계절마다 뚜렷하고 그것에 맞게 외국인들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라서 집 관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집주인이 특별히 잘 챙겨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우리나라 청년 세대도 거주지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단칸방 등 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은 보통은 어떤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촉발되어진 게 2020년 캄보디아 여성 속행 씨의 죽음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고용 허가제 상에 2020년까지는 지금의 숙소의 형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 비율을 본다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다만 지금 그 카이먼조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집을 구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몇 개 나라는 몇 나라들은 그 기름으로 좀 튀겨서 먹는 이 음식을 많이 하는 음식 문화가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건물 상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 사업주들이 집을 얻어줘도 오히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사업주가 제공했던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주들의. 그러나 몇몇이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음식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예. 연결해서 질문 드리자면 한국인들도 이 거주지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등 이런 문제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혹시 이 전세 사기 겪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고 경기도 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이몬조 씨. 그 보통 거주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외국인 주민들은 주로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 편입니까? 네, 보통은 우리 센터에 찾아와서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보통 집 계약을 할 때 주변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를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아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